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전남에는 대구와 광주에 도움을 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서 99.4%에 해당하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13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소재 불명자 9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식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면서 전남 지역도 오는 23일 개학식이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코로나 여파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고 시민들은 방역용품 부족으로 혼란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이순신 먹거리 타운입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하려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포장과 배달만 고수하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된다면 식당을 아예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부득이하게 포장하고 배달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하여튼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카페는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가롭게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페 운영자들도 감염 우려가 크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확진자 안 나와도 무서웠는데 전남 쪽도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손님들도 확실히 줄고 뭐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다음 달 월세랑 수도세 내려면 해야죠.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도 매출이 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장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암담하다는 입장입니다. 손님이 아예 안 다녀버려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안 나오고. 근데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심해서 유지도 못할 정도로 없어요, 손님이. 지금 칼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아직도. 거리에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던 길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장에도 못 가고 운동 나올 때 지금 늦게 점심 먹고 한 숟가락 더 먹고 와서 지금 아무도 없을 때 돌라고 나와서 지금 저러고 안 갔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 큰일 어느 가불심 쓰겠는데 더군다나 노인들은 더 위험하다니까 더 무섭네요 그냥. 전국적으로 마스크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 횟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싶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재난 문자도 오고 뭐 이제 정부에서 자꾸 마스크도 풀어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준비되는 수량도 적고 재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내 코로나19 발생 한 달여 만에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전남 동부권. 장기화에 접어든 코로나 여파로 시민들의 불안과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 지역에 14명이 자가격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처 현황 자료를 내고 3일 기준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14명, 능동감시자 7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 결과 마스크 사재기 2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 종교계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는 2월 22일부터 모든 미사와 모임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대형 교회 10곳을 포함해 14곳의 교회가 주말 예배를 취소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했으며 90여 개 교회에서는 가족 예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수시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시청 보건소 공영주차장에 설치됐으며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접수부터 문진, 발열, 채취까지 1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음압 텐트가 필요 없고 소독이나 환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선 지자체마다 비상에 걸린 상태인데요.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와 인접도시인 광주에 도움을 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에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도의 한 건설업체도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1,000만 원어치의 지역 특산품을 대구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진도군 지역의 향토 기업과 사회단체가 대구를 돕기 위해서 후원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에 있는 독지가들의 지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 비용에 써달라고 최근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광역시에도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에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한 겁니다. 의료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구시장이 호소해 전남 지역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이미 공중보건이 60여 명을 대구로 파견했고 최근엔 4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 전라남도가 병상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진자를 전남으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를 경증과 중증을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중앙이 이미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를 받을 수도 있고 경증 환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태가 더 심각한 지역부터 돕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위기 극복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16,000여 명 중 99.4%에 해당하는 15,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도와 교육생 15,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94명 등 총 16,07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99.4%인 15,983명 신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148명 중 13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연락 두절과 소재 불명자 9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교단 측의 누락 신도 제출과 함께 자진 신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대상은 가공과 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이나 전복 양식에 따른 종폐 구매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입니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유예로 올해 운영자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80여 농가가 80억 원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연리 1%로 농어촌 진흥 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 탓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가 하면 허탕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유통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마트는 아침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났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일단 모여 있는 게 안 좋으시니까 일단 귀가하세요. 다음 기회를 하시고. 이날 판매된 마스크는 200장으로 한 사람당 2장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미처 사지 못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아니 이 홍성군에 농협으로 200장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구가 얼만데 하나씩을 팔더라도 인구가 얼만데.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 300명, 300명 해가지고 오시는 양반들 번호표를 주셔가지고 번호표 여기서 딱 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한 사람당 5장씩 85명까지만 판매했는데 이미 3시간 전부터 선착순 정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줄을 설 엄두도 안 난다며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한 3, 40명 있더라고요. 근데 표딱지 있어야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 또 혹시나 하고 또 줄 서서 들어가 보니까 끝났다고 안 줘요. 그냥 나왔지 뭐 어떻게. 이걸 열을 써내 열을 이거 하나 있는 거. 아유. 정부는 지난달 26일 농협과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하루 500만 장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송 등 유통 문제로 혼란이 생기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늦춰져 총 3주 미뤄졌습니다. 애가 타는 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 걱정으로 쉽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직접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강모 씨. 지난주부터는 6살, 17개월 아이까지 총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동생의 자녀를 돌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어리다 보니까 더 이제 밖에 보내는 게 더 조금 불안해서 제가 그냥 다 데리고 있겠다. 3교대 하다 보니까 뭐 아침이나 밤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마음 아파서 본인이 봤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아이 넷을 3주 동안 돌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돌보미 신청을 해도 이제 밖을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셔서 돌보미 신청을 하는 건데 이제 어디 갔다 오시는지 솔직히 그것도 불안하고. 맞벌이인 강 씨 동생 부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연차를 써가며 함께 돌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게 해주면 봐야 되고, 이제 와이프 스케줄 될 때는 와이프가 애기들 봐야 되고요. 조금 뭐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뭐 시댁에 처가나 이런 데 다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6.5%였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 사이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부부 10명 중 9명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보육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7%에 불과했고 회사 차원의 재택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도 저조했습니다.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이제 환경에서 진짜 긴급 육아 보육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각 기업에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피해나 이런 걸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미뤄진 개학.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대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학교의 개학식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추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도 오는 23일로 개학식을 연기했습니다.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수업 일수 부족은 방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초래되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입생을 포함한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원활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희망자에 한해 휴업 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 조사 결과 유치원은 전체 495개 가운데 56.8%인 281개원이 참여해 2,855명의 원아들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29개 교 중 65%인 279개 교에서 3,255명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4곳을 분구로 하는 내용이 담긴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일 인구 상한선을 넘긴 세종시와 화성, 춘천에 이어 전남 순천 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안에는 서울 노원 가불병을 노원 가불로, 안산 상록과 단원 선거구를 안산 가불병으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신안, 나주 화순 영암,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무안 한평 영광 장성으로 전체 선거구가 4곳으로 줄었습니다. 고흥군이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시작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경북 칠곡 장애인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지역 집단 생활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확인,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 14곳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곳, 아동 공동생활가정 3곳, 요양병원 1곳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새벽 한때 전북 북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3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다시 금방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전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5m 내외로 잔잔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전 해상의 파고가 3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 요즘인데요.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